안녕하십니까. 이천정서울 기숙학원 원장입니다. 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 파악을 위해서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었죠. 고3 학생들 또 졸업생들 함께 참여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9월 달에도 또 있지만 나의 학습 방향을 결정하면서 나의 약점과 취약된 단원을 다시 한번 보완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원의 수학을 직접 강의하시는 우리 이득춘 선생님과 함께 수학의 난이도나 출제 경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할 때 어떻게 체감을 했는지 그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작년 6월 평가원하고요. 작년 수능과 동시에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 수능과 6월 평가원은 그전 수능이 어려웠는데요. 올해 6월 평가원도 작년 수능과 작년 6월 평가원과 비했을 때는 일단 4개 영역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인 수원수투, 선택 과목인 확통, 미적, 기하가 있는데요. 일단 수원수투 공통 과목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게 출제된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가채점 결과를 토대한 평균 가채점 등급을 봐도요. 공통 과목이 많이 성적이 안 좋고요. 특히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 이과 학생들은 작년 수능 6월 평가원보다 레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수 하락폭이 많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통 학생들은 수능과 비교해서는 두 문제가 약간 어려워졌지만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점수 사고로는 크게 문제 없는데 하여튼 수원, 수투 이 공통 과목의 레벨이 올라가면서 난이도가 많이 상승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아마 좀 힘든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좀 많이 어려운 편이 좀 분석의 그런 결과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이나 문제 구성은 어땠는지 그것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자, 예년과 같이 공통 과목은 만점이 74점입니다. 그 중에서 수원은 37점이고요. 수투도 37점이고 선택 과목은 각각이 26점으로 총 100점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능보다는 항상 어렵게 내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수능보다 어렵게 내는 바람에 많이 어려워졌고요. 학생들이. 하지만 특징이 뭐냐면은 2, 3점 문항은 예전의 기출 문제와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편안하게 푸는 반면에 4점 문항에서는요. 쉬운 4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 중킬러 하면은 총 4문제를 말하게 되는데 지금은 중킬러 문항이 8개로 늘면서요. 학생들이 문항수가 똑같은 4점 문제도 시간 분배에서 힘듦을 발생할 수 있는 중킬러급이 총 8문항 늘면서 학생들이 시간 안배 차원과 문제 순발력이죠. 그것들이 힘들면서 성적이 많이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공통 과목은 평가원에서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일부 고의적으로 공통 과목의 레벨을 올리면서 아마 변별력 확보를 차원에서 선택 과목 유불리를 없애는 작업을 아마 시험적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 말은 선택 과목인 확통은 상대적으로 쉽게, 미적분하고 기하는 좀 어렵게. 이 말은 좀 복잡한 표준점 설명 못 하겠고요. 이렇게 난이도를 선택 과목을 올려버리면 이 표준점 보정되면서 세 영역이 비슷한 표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변별력 확보 안에서 공통 과목은 더 어렵게, 선택 과목도 확통 선택자들은 편한 점수를 얻게끔, 기하고 미적 학생들은 좀 불리하겠지만 어렵게 내면서 평균 점수의 조정을 들어가서 선택 과목 유불리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아마 이번 시험이 역대급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어렵게 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도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조정 점수로 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정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난이도에 있어서 선택 과목을 최소화하려고 노리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목별로 나타난 그런 특이점은 있나요? 자, 이번에 이제 특이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먼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분리시키겠습니다. 먼저 공통 과목은요, 2, 3점 문항은 평가 의도대로 복잡한 계산은 예전부터 말씀하셨거든요. 평가원에서 복잡한 문제는 지향하겠다. 계산적입니다. 계산은 단순하지만 수학적 개념만 알 수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풀게끔 해서 평균 점수를 올리는 작업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사전 문항이죠. 사전 문항이 너무나 어렵게 전반적인 난이도를 올리는 바람에 학생들은 시험 고사장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어느 시험보다도 어렵게 나왔습니다. 특히 공통 15번의 주기선을 갖는 추론 문제라든지 극한의 연속을 물은 22번 킬러 문항은 거의 역대급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렵기 때문에 이 공통과 두 문제는 상위권이건 중위권이건 전부 다 힘든 문제라서 정말 공부를 성실히 하는 학생들을 맞추게끔 난이도를 조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한 방법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점 조정 차원에서 공통 과목 레벨을 이 두 개 킬러 문항과 또 중킬러급 6문제 추가시켜서 최대한 어렵게 해서 공통 문항 만들었고요. 선택 문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확통 평이하게. 그래서 그 특이점 28번, 30번인데 약간 예전과 비슷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복잡한 구성을 느낀 것 같고요. 미적분은 세 문항이죠. 28번 보통 전략적인 문제인데 그래프 추론되는 바람에 좀 어렵고요. 30번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고요. 29번 도형 문제도 마찬가지로 도형이 각이 측정을 하기에는 학생들이 시간 내에 풀기 어렵게끔 이 미적 학생들이 보통 두 문제가 변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세 문제로 늘었고요. 기하는 특히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거는 거의 학생들이 역대급으로 어려워서 총 4문제거든요. 3점짜리 25번, 28번, 29번, 30번 경우에 따라서는 26번까지 좀 학생들 어려워가지고 기하는 아마 시간 분배선에서 애들이 이걸 어떻게 풀지라는 좌절감이 들 만큼 기하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하 학생들은 선택 과목에서 앞으로 레벨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개념적 사고가 필요한 공부를 많이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 과목보다도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앞으로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네, 하는군요. 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난이도, 그 다음에 특이한 문항 분석, 자, 이런 걸 이렇게 분석을 해 보셨는데, 실제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한번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능 수학이라는 건요, 단순하거든요. 먼저 수학은 기본 개념이 있겠죠. 먼저 학생들은 기본수를 토대로 수학 개념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만 계속 푼다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수학은 과목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과목 간 사고 연관성이죠. 미분을 했으면 미분이 적분으로 바뀌는 관계. 왜 극한을 풀 때 미분을 쓸 수 있는가? 또는 미분을 풀 때 왜 극한을 쓰는가? 과목별 상호 연관성을 꼭 파악하시면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좋은 결과적인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이보다는 개념적 학습을 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기출 문제는 꼭 푸셔야 되겠죠. 학생들이 기출 더 편한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을 토대로 한 다음에 요즘 공통 과목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응용되는 모의고사 연습을 수시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수능이 익숙해지도록 기출을 먼저 익히신 후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셔서 개념적 발상을 가지고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공식과 계산으로만 되는 문항은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푸는 거는 2, 3점이겠죠. 그 문제는 어차피 6개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기출에서 원하는 수능 원리죠. 이 기출 원리는 꼭 반복이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능 기출 문제는 논리가 반드시 재활용됩니다. 평가를 원하는 수능 사고를 꼭 가지시면서 기출을 토대로 한 논리 사고와 수학적 개념 연관성을 꼭 연습하시면 5개월도 충분한 기간이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학기, 3학기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늘 강조합니다만 수학도 마찬가지로 2학기, 3학기 된다고 문제만 무조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념적인 사고, 이 개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걸 듣고 있는 또는 이걸 보고 있는 수험생들도 정말 강조합니다. 2학기, 3학기라고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저희 학원, 우리 이천청솔 기숙학원이 본원에서는 앞으로 추후에 수학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기본 수업 체계는요, 아무래도 선택 과목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수준별 수업이 이미 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도 자기 수준에 맞춰서 확통 보시면 표 있겠지만은 그룹이 3그룹 쪼개지거든요. 학통도 자기 선택 과목 수준에 따라서 공통 과목이 만약에 중위 그룹이라도 본인이 잘하면은 A 그룹 수업 들을 수 있고요.
미적분도 마찬가지 분반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성적에 맞춰서 선택 과목과 공통을 동시에끔 기본 수업에서 모든 걸 하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이죠. 저희는 그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질의응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전국 어디보다도 잘한다 자신합니다. 저희가 꾸준히 해봐서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고요. 결과도 좋았거든요. 자, 이 방식이 어떤 것이냐? 저희는 조교가 없거든요. 저희는 전임 강사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고 관리를 합니다. 그 말은 저 같은 경우 한 60명 정도 관리를 하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생을 만나가지고요. 각각 학생들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각각의 단점을 파악해주고 질문을 받습니다. 매주 학습 체크는 기본이고요. 학생마다 다른 별 약점이 있으니 약점을 체크해서 필요한 공부법이라든지 앞으로의 공부 내용 또 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피드백 작업들에서 한 명 한 명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저희 학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수학생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상상이 되시죠? 제가 60명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하겠죠? 그래서 수학 하나만큼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씩 다 관리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재 부분은 이제 2학기는 아무래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2학기 주교재는 수능 완성으로 진행이 되고요. 필요한 학생들은 부교재에서 수능 특강을 한 번 더 저희가 발췌된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 평가원 기출 저희가 자체로 다시 편집한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4점짜리 고난도 문항 분리시켜서 어떤 학생들은 4점 문항까지 어떤 학생들은 고난도 이제 킬러 문제가 준비된 걸 가르치면서 학생들 능력에 맞춰서 또 작업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3학기 마지막 수능 60일 남았을 때는요. 아무래도 파이널 연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투스 실전 모의고사 형태 총 6회분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매주 점검을 들어가고요. 중간중간에 다시 실전 모여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수준별로 문제를 풀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선생님들 똑같이 개념입니다. 수능에서는 개념을 강조를 하면서 실전에서 어떤 수학적 개념을 쓰는지를 강조하면서 5개월 동안 3개월은 2학기 체제로 나머지 2달은 3학기 체제로 해서 끝까지 개념을 위주로 한 문제 풀이와 실전 연습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학기, 3학기는 기출문제보다도 아무래도 예상문제 풀이 비중이 좀 많겠죠. 네, 맞습니다. 예. 보는 생들도 수학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한 대로 이 계획을 잘 따라오면 충분히 1, 2등급은 분명히 나오겠죠. 자신 있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현재 이렇게 강의 주신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많은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